보기에 예뻐야 돼. 피부가 발그레하고 윤기가 있고 그래야 됩니다. 혈액의 질도 중요합니다. 철분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혈구의 숫자도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제가 혈액이 중요하다, 우리 몸에 혈액이 부족했을 때 몸은 너무 힘들어지고 모든 질환들이 생기고 결국 조직이 혈액을 받지 못해서 세포의 건조, 즉 진액 고갈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혈관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혈액이 부족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검사상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철분 수치가 떨어지는 게 혈액 부족이 맞냐. 여러분, 혈액의 수치를 우리가 혈액을 뽑아서 검사하는 것은 혈액의 조성, 즉 혈액의 질이 괜찮게 유지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혈액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혈관 안에 있어야 될 혈액의 총량을 얘기를 합니다. 체격이 작은 사람들은 한 4리터 정도 가지고 있고 혈액을, 그리고 좀 체격이 큰 사람들은 6리터, 7리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혈액의 양을 체크를 할 방법이 있냐? 생각보다 없어요. 혈액을 다 뽑아서 얼만큼 있냐 이걸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혈액이 부족하면 첫째로 혈색이 나빠져요. 혈관 안에 혈액이 양이 많으면 붉은색의 혈색을 띠게 됩니다. 즉 혈액이 부족해졌을 때는 붉은기가 쫙 빠집니다. 피부나 점막, 입술을 뒤집어 봤을 때, 혹은 혓바닥을 내봤을 때, 혹은 손바닥을 봤을 때 붉은기보다는 허연색이 더 많이 띠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른 사람들은 혈액의 볼륨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혈액이 부족한 사람들 중에 꼭 마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체격이 크고 덩치가 커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이 혈액이 부족할까 싶은데 증상을 쫙 체크를 해보면 혈액 부족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체격이 크면 혈액도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혈액은 그중에 4리터에서 6리터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지방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체격은 큰데 그에 비해 혈액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빈혈에 저혈압에 모든 혈액이 부족해서 힘든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덩치가 크다고 혈액이 충만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혈액이 혈관을 돌면서 체온을 계속 이동을 시킵니다. 근육이나 우리 중심 장기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발생한 열을 체표로 이동시키는 거는 모두 다 혈액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말초, 심장에서 먼 쪽이 차갑다, 그런 경우는 혈액이 열의 이동 매개체인데 그 혈액이 부족하니까 열을 이동시키지 못하니까 말초가 차가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혈액이 많으면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자세 변화에도 혈관 안에 혈액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부분 부족해지지 않아요. 근데 적은 양의 혈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일어서면 혈액이 여기까지 따라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아직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뇌 혈류가 줄어드는 현상, 그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립성 어지러움, 기립성 저혈압, 이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적으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두근거리는 현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혈액이 혈관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양이 줄어들면 줄어든 양을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이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적은 양의 혈액으로 내 몸을 돌리는 방법은 적은 양 가지고 빨리 많이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 심박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두근거림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과도한 심장 활동으로 인해서 좌심실 비대가 오고 심장이 지쳐버려요. 혈액 양이 줄었는데 오히려 일이 더 적어질 것 같잖아요, 심장이. 근데 최종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전부 다 심장이 비대해지거나 지쳐버리는 현상, 심장이 약해지는 현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혈액 공급이 적으니까 몸의 기관들이 건조해지고 빨리 피로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징후들, 간접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징후들, 이걸로 우리가 이 사람은 혈액이 부족해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혈액을 다 빼서 체크해보지 않아도 명확하게 혈액 양 부족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 혈액 양을 늘려주면 실제로 이 모든 현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발그레하니 혈색이 돌아오니 주변 사람들이 요즘 혈색 좋아졌네, 얼굴색이 좋은 평가들을 막 받게 돼요. 그리고 어지러운 현상, 피가 덜 가서 두통이 생겼던 현상, 심장이 이렇게 요동치던 현상, 이런 것들이 잠잠해집니다. 혈액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의 양은 혈액의 수치, 철분 수치나 백혈구, 적혈구 수치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 수치들은 요만큼 뽑았을 때 이 안에 적정량이 있나 요걸 평가하는 거예요. 요만큼 뽑아봤는데 거기서 부족해. 그러면 혈액의 질이 떨어졌구나. 이 사람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구나. 그러면 철을 먹어줘야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그거는 전체 총량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원인은 왜 생기냐? 원인은 원래 혈액이 적은 사람들이 일단 체질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많고요. 둘째로 혈액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 이 현상이 생겨요. 무슨 행동에 의해서 혈액을 잃어버린다? 수술, 감염, 만성질환에 오래 노출되어 있을 때. 혈관과 혈액은 에너지 공급 루트잖아요. 근데 뭔가 질병과 오래 싸워야 되고 외부 물질과 싸워야 되고 수술 과정에서 혈액을 잃어버리면 혈액의 총량이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 말고 후천적으로 좀 약해지는 사람들, 혈액의 양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무슨 계기가 있습니다, 보면. 여성들은 특히나 불리하죠. 매달 생리를 하니까. 생리할 때마다 혈액을 잃어버리니까 혈액 부족 현상에 쉽게 빠져듭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출산 후에 허혈 증상, 혈액 부족 증상에 많이 시달립니다. 당연히 혈액 양이 적은 여성들은 생리량이 적겠죠. 반대로 혈액 양이 충만한 사람들은 일단 근육이 좋고 볼륨이 커요. 덩치가 크고. 그리고 손발에 열이 많이 나요. 혈액이 충분히 열 전달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력이 좋고 심장이 튼튼해서 감정적으로도 강하고 뭔가 오래 달리기를 했을 때, 뭔가 일을 수행할 때 잘 버텨요. 빨리 지치지 않고. 체력이 좋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혈액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헌혈도 하고 조금 출혈 상황이 발생해도 금방 극복을 해요. 왜? 빨리 혈액을 재생해내거든요. 혈액을 만들어내는 능력, 조혈 작용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혈 부족에 있는 분들은 헌혈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과도한 사혈이나 그런 것도 자제해야 됩니다. 또 땀을 많이 흘려서 체액을 손실시키는 행위들, 그런 것조차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혈이 부족한 건 알겠어. 그럼 어떻게 보충을 할 수 있냐? 건강한 사람은 잘 먹기만 해도 혈액이 금방금방 보충이 됩니다. 신체 기능이 영양을 흡수하고 내 몸에서 물질을 합성해내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미 만성질환 상태, 그리고 몸이 허약하고 체력이 떨어진 상태, 이미 소화기도 약하고 혈관 자체가 다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액을 못 만들어내요. 잘 먹는다고 해도. 그래서 전에는 뭐 잘 먹고 쉬면 몸이 회복됐는데 요즘은 잘 먹어도 달라지는 게 없고 쉬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혈 부족이 확인이 되면 혈을 보충해주는 그런 약재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혈액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먼저 그냥 냅다 좋은 거, 영양가 높은 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받아내주냐? 심장과 혈관이 그걸 받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볼륨이 늘어난 걸 혈관이 충분히 탄력감 있게 처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혈액의 양을 늘리기 전에 먼저 혈관의 건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혈관 내피를 튼튼하게 하고 심장으로 흐르는 혈액의 흐름성을 좋게 한다. 요거와 관련된 게 가장 좋은 게 단삼이에요. 혈관이 손상이 되면 내피에 플라그가 끼고 혈관이 좁아지고 점점점 단단해지면서 탄력성을 잃어버려요. 혈관 내피가 튼튼하고 잘 유지되기 위해서 이 단삼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코팅도 해주고 부드럽게 되줘요. 그래서 혈액의 양을 늘리기 전에 먼저 혈관이 건강해야 된다. 단삼. 그리고 홍합. 혈관 안에 흐름성이 나빠서 뭔가 끼어있다. 찌꺼기가 있다. 죽은 피가 있다. 이걸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위 쉽게 말해서 어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혈 제거의 결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거죠. 그러면 혈관이 흐름성이 좋아지고 막힌 데가 좀 뚫렸어요. 그러면 뭘 해야겠어요? 볼륨을 늘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볼륨을 늘리는 약재는 지황, 당귀, 하수오 중에서 적하수오, 맹문동, 혈액양의 혈장의 볼륨을 늘리는 역할을 해요. 피의 근본적인 재료, 우리가 음식으로 따지면 육수, 그 볼륨 자체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재밌게도 이런 걸로 국물을 딱 우려내서 먹잖아요. 아, 국물이 맛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뭔가 진하다, 얼큰하다, 내 몸에 부족한 뭔가가 채워진다, 이런 느낌까지 받아요. 즉, 맛있다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달달한 성분들이 다 들어있고 피를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딱 우려내보면 진하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태자면 산사. 현대인들이 이 고지혈, 혈액에 지방이 많아지는 현상. 요거는 지방을 녹이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성으로 흐름성을 좋게 하고 볼륨을 늘려주고 기름지지 않게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혈액의 건강도가 높아진다. 요 결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약재들에 따라 붙는 이야기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수오는 되게 유명하죠. 하수오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어찌하 머리수 까마귀 오, 머리를 까맣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카락의 건강을 보면 혈액의 건강을 알 수가 있어요. 머리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모근에서 조금씩 자라나잖아요. 모근이 건강하려면 혈액이 잘 공급이 돼야 되죠. 혈액의 능력이 떨어지면 모근 자체가 약해지면서 머리가 가늘어지고, 그리고 충분한 색깔을 못 만들어내겠죠. 힘이 없고 갈라지고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이걸 다려 먹으니 흰머리가 줄어들고 머리가 검게 되더라. 혈액의 조성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임상에서도 치료해보면 머리가 확실히 좋아져요. 대부분 만성질환에 오래 시달린 사람들이 오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숱도 줄었지만 가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면 머리가 점점 좋아지거든요. 머리가 나기도 하고 굵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이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변화할 수는 없어요. 몸의 혈관부터 먼저 좋아진 다음에 좋은 혈액이 도달하니까 그때부터 점점점 상황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몇 개월 지나갔을 때 상황이 바뀐다. 오늘은 혈액 양이 부족했을 때 우리 몸이 겪게 되는 문제점 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이런 분들이 보이냐, 제가 봤을 때 나이 든 모든 분들은 제 기준에서는 다 혈액이 부족해요. 그냥 혈액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왜? 많아서 문제될 게 없어요. 손발이 좀 따뜻하다고 문제가 돼요? 안 되죠. 잘 먹고 살이 좀 붙는다고 해서 좀 문제가 되겠네. 근데 그건 운동하면 되잖아요. 나이 들어서 생각보다 우리가 비만도 걱정하지만 이유 없이 자꾸 살이 빠지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런 분들은 혈액이 같이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어지러움 포함해서 머리 아프다, 이명이다, 이것도 혈액이 자꾸 생성되면서 점점 해소가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심장, 혈액이 충분히 있어야지만이 이 심장이 겉돌지를 않고 튼튼해지고 좌심실 비대가 안 와요. 흐름성이 나빠지고 혈액이 없으니까 일을 자꾸 과로하게 하는 겁니다, 심장이. 그래서 심장이 힘들어진 사람들은 혈액을 회복시켜 놔야 됩니다. 그러면 때깔이 좋아져요. 혈색이 좋아져요. 그냥 보기에 예뻐야 돼. 발그레하고 피부가 발그레하고 윤기가 있고 그래야 됩니다. 혈액의 질도 중요합니다. 철분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혈구의 숫자도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혈액의 양입니다. 양이 충분할 때 수치들은 안정화가 돼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뭐라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혈액의 양이 많았을 때 장기들이 잘 돌아가면서 간도 잘 돌아가고 신장도 잘 돌아가고 위장도 잘 돌아가고 심장도 잘 돌아가니까 좋은 피를 만들어내는 조건이 점점 만들어집니다. 혈액을 건강하게 만들고 혈액의 양을 유지하는 것은 어느 한 장기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협업을 잘했을 때, 우리의 오장육부가 다 잘 돌아갔을 때 그 결과로 좋은 혈액을 만들어내고 그 좋은 혈액이 결과론적으로 또 우리 장기를 건강하게 해줘요. 그래서 모든 게 물려 돌아간다. 따로 떼놓고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혈액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